네, 안녕하세요. 경찰 실무종합 암기사항 정리 제4강 마무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마약류까지 봤죠? 자, 이제 211번 스토킹 행위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이 스토킹 행위 유형도 이것도 이제 암기사항은 아니고 그죠?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 있는 가나 다 주겠죠? 한번 꼼꼼히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12번 응급조치인데 이것은 암기해야 됩니다. 자, 기존에 봤던 응급조치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 중단 통보, 자, 처벌은 제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죠? 처벌에 대한 서면 경고죠. 그래서 서면 경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지, 중단 통보, 서면 경고. 자, 그리고 분리와 범죄 수사, 그리고 절차 안내. 자, 그리고 이제 보호시설로 인도인데 이렇게 보호시설로 인도할 때 항상 동의를 요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어도 그죠?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긴급 응급조치죠. 긴급. 네, 긴급. 자, 보니까 측근금지. 자, 항상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예. 그리고 자, 긴급이니까 나중에 사후 승인 받겠죠. 승인은 48시간 이내 받습니다. 자,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1개월. 자, 취소나 변경할 수 있는데 자, 사법경찰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죠? 다른 절차 없이 취소할 수 있고 만약 종류를 변경할 때는 그때는 판사의 승인을 요합니다. 자, 다음 잠정 조치입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제 잠정 조치가 이제 마지막 조치입니다. 그래서 서면 경고, 측근 금지, 자, 부착, 그럼 유치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기한이 문제 나오는데 일단 측근 금지 있죠. 서면 경고는 뭐 특별한 기한이 있을 수가 없죠. 경고니까. 그래서 금지 부착은 보면 3개월이고 자, 유치장만 1개월입니다. 1개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2차에 한해서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같죠, 그죠? 자, 유치는 연장이 안 돼요. 연장이. 자, 이렇게 유치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서 연장이 되었는지, 어떤 법에서 연장이 안 되었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자, 그래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역시 혼동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일단 스토킹 행위를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그죠? 아동 학대 범죄나 또는 가정폭력 범죄 있죠.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벌칙인데 일단 스토킹 처벌법은 가장 이제 벌칙이 기본이 1번입니다. 3년 3천이죠. 3년 3천. 스토킹입니다. 여기 흉기휘대 스토킹 있죠. 흉기휘대는 좀 더 가중되겠죠. 그래서 5년 5천이 됩니다. 자, 다음 잠정조치 불행은 2년 2천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만 외우면 되니까 그죠? 세 개 중에 가장 기본 3년 3천을 꼭 기억하시고 보다 센 것, 약한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인신매매 방지법에서 벌칙이 있는데 자, 이것은 조금 이제 좀 지엽적입니다. 지엽적인데 어쨌든 실무집에 나오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벌칙은 3년 3천 그리고 2년 2천이 있어요. 자, 2년 2천은 현장 조사 거부 있죠. 자, 역시 2년 2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사 거부가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벌칙이.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3년 3천인데 유형은 가하보트에서 사까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할 때는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 조치하면 어떻게 된다? 3년 3천이다 정리하시고 자, 불이익 조치의 종류 있죠. 신고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가나 쭉 읽어두면 됩니다. 자, 읽어두면 당연히 그죠? 불이익 조치다 생각이 들어요. 자, 마처럼 교육훈련 기회를 제한한다. 또는 가용 자원을 제한한다. 자, 가용 자원은 이제 장비 등 특정한 것을 이제 쓸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네. 자, 또는 바처럼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주의하세요. 이렇게 명단 작성합니다. 공식적으로 한마디로 그죠? 따돌림 하는 거죠. 네. 명단의 공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확인하시면서 한번 이해하면 돼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상당히 이제 시사적 요소는 큽니다.
뭐 여러분이 가끔 뉴스 보시면 그죠? 늘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일단 적용 범위에서 5인, 자, 5명이죠. 5명 미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목이 아직까지 안 풀리네요. 네. 자, 그래서 5명까지, 자, 다시 말해서 5명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자, 처벌은 1년 이상 또는 10억 이하입니다. 자, 1년 10억. 이거 드시고. 자, 그리고 이제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 두 개 있는데, 그죠? 이게 산업재해를 잘 봐두세요. 네, 나온다면 이것이 아마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사망자 기준에서 1명 이상. 자, 두 번째, 부상자 기준 2명 이상. 세 번째, 질병자 기준 3명 이상. 이렇게 해서 요입니다. 그래서 1, 2, 3이죠. 사망, 부상, 질병. 자, 간단히 이어두시고, 부상에 조금만 더 살을 붙입니다. 뭐냐면, 모든 부상이 아니고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자, 다음 질병자 있죠. 질병자는 1년 이내 발생해야 돼요. 1년 이내. 자, 이렇게 해서 1, 2, 3. 사망, 부상, 질병이 오시고, 살을 조금 붙이면 이력이 좋아집니다. 자, 그럼 중대 시민제한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시고 그죠? 아니면 이것은 좀 가볍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안기사항에서 이제 수배 차량 등 검색 시스템 운영 규칙이 있죠. 자, 그 자료 보유기한 30일인데 이건 참고로 그죠? 한번 봐두세요. 자, 이제 경비경찰로 가겠습니다. 자, 거기서 조직 운영의 원칙 또는 뭐 경비수당 원칙이 있죠. 이것은 각자 여러분이 이제 채용심에서 많이 했을 테니까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 역시 군중 정리의 원칙이 있죠. 그죠? 자, 4개 기억하시고, 자, 밀도 협약화 나오면 블록화와 관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공연법인데, 자, 이것도 과거에는 몇 번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출제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재대처 계획을 신고하는데 이것은 공연장 외에서 하는 것이에요. 외. 공연장이라면 안성이 좀 더 확보되니까 그죠? 자, 이거는 외에서 할 때 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이제 넓은 장소 있죠. 뭐 운동장도 괜찮고 이런데 또는 뭐 역 앞도 있고 또 한강공원도 있고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 모일 때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일정한 것을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런데 누구한테 하느냐? 시군구에 합니다. 특시군구, 특별시죠. 특시군구예요. 경찰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시 그죠? 7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7일 전까지. 역시 자, 7일 전은 뭐죠? 공연 개시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변경 아니었는데 7일 전에 어떻게 신고합니까? 그래서 변경 전이 아니고 그죠? 이게 공연 개시예요. 네. 자, 만약에 여기서 수입 신고하지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면 2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합니다. 자, 2천만 원도 기억하시고 과태료 이것도 기억합니다. 2천만 원에 벌금하면 안 되겠죠. 틀립니다. 자, 나머지는 체크하시고, 자, 선거별 선거 기한인데, 자, 이것도 뭐 실무집에서 나오지만 내년에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는데, 다만 좀 시국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마 자, 대선이 어떤 형식이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기한은 23일이고, 자, 이건 뭐 참고로 봐주시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승진 시험은 훨씬 더 전해지니까 좀 중요성이 낮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면 그때 돼서 그죠?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216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죠. 자, 이거 쭉 읽으면 돼요. 그래서 재난 내 총괄 조정은 행안부 장관이 하고, 자, 이 사람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나오죠. 자, 다음 재난사태 선포는 역시 행안부 장관이 하고 그죠? 그리고 위기경보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바랍니다. 자, 주관기관의 장은 행안부 장관이 아닙니다. 자, 각각 주관기관이 따로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순서 관주경심 이어둡니다. 관주경심. 자, 그리고 1번, 2번 읽어두시고, 자, 밑에 재난관리 주관자 정리는 했지만 출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어쨌든 일단 중앙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은 해당 주관기관이 합니다. 주관기관장이. 자, 지역에서 본부장은 시도지사나 시장 등이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거기서 일한 사람은 관할 부단체장이 합니다. 단체장이 사실 바쁘니까 그죠?
실제 일은 자기가 수행할 수 없겠죠.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경찰 전환 관리 규칙인데, 자, 아주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올 것인지 조금 의문 듭니다. 저는데, 자, 뭐 제가 늘 강조하듯이 그죠? 자, 저희는 시험에 나올 것을 정리할 수는 없어요. 예, 특히 실무조합은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자, 아주 뭐 지엽적인, 아주 생각도 못할 것도 출제한 거예요, 사실. 그 때문에 이제 준비한 사람은 자기가 여력이 되는 만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고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많이 준비하시고, 아니면 뭐 넘어가야죠. 어쩔 수가 없죠. 네. 자, 거기는 이제 뭐 경찰청 재난 상황실 나옵니다. 자, 어디 설치하는지 보시고 오죠. 임의적인데 다만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또는 심각 단계에 있죠. 이때는 필요적으로 설치합니다. 필요적으로. 네. 자, 나머지는 읽으면 되겠죠. 3번 3 읽어두시고 전담반의 임무 있죠. 임무. 예를 들어 현장 지휘 본부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상황실 자 업무를 맡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보고 전파. 자, 가장 그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담반이. 자, 재난 관리의 단계인데, 자, 이것도 뭐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있죠. 있는데, 일단 뭐 최소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름 정도 기억하면 좋아요. 여기 순서니까 순서에 맞춰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방비, 응구 이렇게 해서 그죠, 뭐 대충 외워두시고, 자, 나머지는 이제 각자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범죄의 정책적 해결법은 뭐 아주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이슈죠. 이슈니까 쭉 보시고, 자, 이것도 그죠, 어디 현재 어떤 시국과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죠. 현재 뭐 어디 뭐 경비 파트에서 아주 바쁩니다, 사실. 예. 그래서 자, 그런 점에서는 뭐 4개 한번 봐두는 게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성은 사실 그냥 읽어두시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없고. 그 다음에 진압의 기본원칙과 3대 원칙이 있죠. 있는데 아주 고전적인 내용입니다. 자, 기본원칙은 봉쇄 방어, 차단 배제. 자,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력 분산하고 중자 격리하죠. 자, 진압의 3대 원칙은 해체 방지,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따세요. 그죠? 해서 해체 방지에서 외워둡니다. 자, 교육인의 4대 원칙은 워낙 쉬우니까 각자 보셔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 등 경우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자, 이것도 뭐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경호처 경호 대상에서 1번, 2번은 뭐 별게 아니죠. 근데 3번 보시면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입니다. 자, 10년 이내. 자, 현재 누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자, 다시 1번, 2번 두 개인데,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죠. 예. 자, 과거에 그런 대통령이 몇 분 한 분 계시는데 곧 한 분 더 생길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임기 만료 전 퇴임하면 그때는 그로부터 5년입니다. 그로부터 5년. 예. 자, 그러면 그분은 이미 5년이 지났죠. 그죠? 지났으니까 경호처럼 경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직 중 사망이고, 이거는 뭐 특별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네. 자, 2번은 퇴임 후 사망인데 이것도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자, 나머지는 가볍게 봐도 돼요. 네. 자, 그리고 파견 경찰 공무원 고문의 임무 제한 있죠. 직무 제한이 있는데, 대통령 경호법에서 일단 파견이 되면 그죠? 자, 그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어요. 예. 오직 경호 업무에 의해서 그죠? 경호 업무만 자, 수행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5년 1,000만 원이 됩니다. 5년 1,000만 원. 예. 자, 다음 보죠. 자, 삼성 경호인데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중요하죠. 그래서 필히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 테러 방지법도 중요하죠. 네, 이것도.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인권보호관 한 명 두고, 단계, 이것이 관주 경심입니다. 자, 정보 수집은 이것은 국가정보원장이 맡고 있고, 그 다음,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일시 출국 금지는 관계한 장이 요청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이에요. 네.
자, 일시 출국 금지 기한은 90일이죠.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외사할 때 배우지만, 외사할 때는 내국인은 출국 금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외국인은 출국 금지가 아니고 출국 정지 대상이죠. 자, 하지만 테러 반지법에서는 출국 금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저 하나 기억하세요. 네. 자, 벌칙인데 가장 센 것은 일단 뭐 기본부터 보죠. 기본이 이제 테러 단체 구성인데, 단체 이것이 5년 이상 세기주의 적용됩니다. 사실 이것도 제일 세게도 세네요, 그죠? 예, 이것이 가장 중한 범죄예요. 네. 5년 이상 세계주의 적용되고,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외에서 대한 국민이 아닌 사람이 죄를 범해도, 그죠? 자, 이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테러 자금 지원제죠. 자금. 자, 이것은 10년 이하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다음에 가입의 지원 권유 선동이죠. 자, 일종의 교사 방조에 해당하죠, 그죠? 예, 여기선 5년 이하가 됩니다. 5년 이하. 다만 이것은 자, 죄가 다른 지역보다는 가벼우니까, 그죠? 미수 예비 업무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미수 예비 업무 있죠. 이것은 특단체 구성 가입죄와 아까 봤던 1번, 그 다음 자금 지원 2번이죠. 자, 여기는 미수 예비 업무를 처벌합니다. 자, 이것은 3년 이하의 처벌이에요. 3년 이하.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 벌칙은 이제 정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이것은 좀 지역적이라서 출시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그죠? 자, 정리 안 하신 분들은 자, 이것은 뭐 그럼 가볍게 봐도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A, B, C급도 구분하면 좋은데, 자, 아주 지역적이고, 이거 말고 A급은 있죠, 그죠? 지도점검을 분기, BC는 반기합니다. A급이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분기. 그럼 1년에 몇 번 한다? 4번이죠. 하지만 BC는 반기 1년에 2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도 경찰청장의 지도점검이 있죠. 이것도 반기입니다. 반기. 청장이 직접 하는 것은, 그죠? 자, 여러 번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반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장 하는 것이 분기, 반기 나눠줍니다. 자, 다음 경력 배치 기준은 이것은 정리하시고 뭐 정량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관주, 자, 그 다음 경, 근데 앞이가 주니까 주경, 또 경이 이거 오니까 경심이에요. 그래서 각각은 사이사이에 1, 2, 3이 적용됩니다. 사이사이. 그래서 관주, 경심 이렇게 놓으시고 그 사이에 자 1, 2, 3단계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대테러 훈련. 자, 시도청이죠. 시도청장은 바쁘니까 반기, 경찰상은 분기, 그죠? 네. 자, 인지협상의 8단계인데 자, 이것도 혹시나, 그죠? 보험 드는 기분으로 자, 앞에 4단계만 일단 외워두세요. 그래서 자, 인지협상은 자, 아주 마라톤 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땅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톡톡 신호 보내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준비 개시, 신호 제안 이렇게 4개 받으세요. 자, 통합 방위 사태 유형인데 자, 갑을병정이죠, 그죠? 갑을병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자, 갑은 키워드를 보세요. 뭐 대규모, 여기는 을종은 일부 여러, 병종은 예상되거나 소규모,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보시고, 그죠? 각각 누가 지휘하는지를 봐둬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읽을 필요 없고 한번 읽으면 충분해요. 네. 자, 통합방위군은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데 한 번 정도 그냥 훑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의장은 국무총리 됩니다. 자, 나머지 시도협의회와 통합방위본부는 읽어두시고, 그죠? 자, 건의권자 및 선포권자는 암기를 해두는 게 좋아요. 예, 보시면 갑종과 2 이상의 을은 국방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2 이상의 병종 사태 있죠. 여기선 국방부 장관도 하지만 해안부 장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최종은 이제 결정권자, 선포권자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여기서 건의하고 여기서 선포합니다. 자, 을종 병종 있죠. 이것은 시도청장이나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건의하고, 자, 그리고 선포, 결정은 시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용어 정리 나오는데, 자, 먼저 1, 2, 3번 있죠, 그죠? 지휘선, 정위치, 정착 보시고, 그죠? 각각 자, 어디에 근무한지 봐야 돼요. 자, 정착은 바로 거기 합니다. 사무실 또는 현장이고, 정위치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관할구역 내에 합니다. 네.
자, 지휘선상 위치는 그죠? 여기선 자, 관할국에서 벗어나도 관계없어요. 다만 1시간 이내에는 현장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수와 일반 요원은 각자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 비상 업무 규칙에서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비상 근무의 대상은 5개였죠, 그죠? 자, 5개는 여기선 암기하든 읽어두든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중류 이상에서도 겹치면 그때는 긴급성이나 중요도가 더 큰 비상근무로 자, 통일합니다. 자, 비상근무의 종류는 아까 5가지가 각각 소속이 어디냐 그겁니다. 경비에서 3개를 맡고 있죠. 경비, 작전, 재난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보에서는 안보, 수사는 수사, 교통은 교통이죠.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 등급은 갑, 을, 병과 경계 강화, 그리고 작전 준비 태세 총 5개 있습니다. 관련권자는 전국이나 2 이상의 시도는 경찰청장이, 기본적으로는 시도청장이 합니다. 물론 단일 경찰서는 서장이 하겠죠. 네. 자, 비상근무의 해제는 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해제합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6시간 이내에 해제 보고를 합니다. 자, 해제 보고 시간 6시간. 자, 비상 소집은 읽어두시고, 자, 정비 보안 있죠. 연락망의 정비 보안은 월 1회 이상 정비합니다. 월. 자, 근무 요령인데, 자, 일단 갑을 병을 엮으세요. 엮으시고, 그죠? 자, 이 정착 정위치 또는 지휘선 상황이 나오죠. 자, 경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경계. 네. 자, 그래서 일단 4개를 같이 엮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무하는 것은 글자 수를 기억합니다. 자, 이 2자, 자, 여기는 3자, 자, 여기는 4자예요. 4자. 그래서 글자 수가 2, 3, 4고 가운데 병호 있죠. 여기서는 3 또는 4예요. 3 또는 4. 그래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근무 요령을 외우지 말고, 그죠? 예, 갑을, 병, 경 이렇게 4개는 2, 3, 자, 3, 4, 4 이렇게 글자 수를 기억합니다. 자, 이 키워드는 각자 보시고, 자, 경력은 이건 100% 동원합니다. 100%. 번호는 50. 자, 병호는 그 반인 25에서 반올림 30이에요. 자, 이런 숫자 뭐 우리가 총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100, 50, 30 봅니다. 자, 연중 이것은 뭐냐면 연가 중지, 연가 억제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읽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것을 암기해둡니다. 자, 계속 보죠. 자,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이 있는데, 자, 이것은 제가 이제 거기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것이 뭐 한 페이지 넘어요. 예.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기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하실 분들은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그죠? 자, 도저히 나는 힘들다 하면 그래도 패스합니다. 예. 어차피 다 못 갖고 와요. 못 갖고 가니까 버릴 건 버리고, 그죠? 자, 자기가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됩니다. 자, 초문경찰 쪽은 뭐 직접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출제 비중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임용 자격과 그 다음 직권남용 금지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있죠. 6개월. 네. 뭐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그죠? 각자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법에서 나이 있죠. 자, 어린이 13세, 물론 미만입니다. 영유아는 6세, 자, 노인은 65세예요. 그래서 나이 하나 외워두세요. 자, 시험에 독자적으로 안 나오고 있지만 뭐 지문에서는 충분히 그죠? 나올 수 있죠. 자, 감속 운행 뭐 있는데 자, 감속도 20% 감속이 있고 50% 감속이 있죠. 여러분은 50% 감속 기억합니다. 네, 가시거리 100m 이내, 100m. 눈이 자 20mm, 2cm 이상 쌓였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차로에 따른 통행차가 있는데 2번, 3번 뭐 정리했으니까 좀 읽어두시고, 이런 것도 사실 암기보다는 이해 사항이 가깝습니다. 잠깐만요. 네, 하필이면 또 지금은 못 간 게 걸려가지고 완전 개고생입니다. 네. 자, 이제 주정차 금지인데, 자, 이것도 물론 다 알아두면 좋은데, 그죠? 자, 양이 많죠. 그래서 일단 주차 금지는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것은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5m 이내입니다. 네, 외울 때는 터다, 공다오 이렇게 옵니다. 터다, 네, 운동장이라는 말입니다. 터다, 공다오, 공 주세요 이겁니다. 공다오,
크다 공다 외워두시고, 자, 주전자금지는 한 번씩 꼼꼼히 읽어두세요. 자, 읽어두는데 여기는 숫자 외우기 좀 있죠, 그죠? 그래요. 숫자 보니까 10m가 있습니다. 3개. 안전지대, 자, 버스 정류장, 자, 건너목이나 횡단보도 10m. 자, 그리고 5m는 더욱더 중요한 곳이죠. 자, 교차도 가장자리나 모퉁이죠. 자, 이런 데 만약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그죠? 엄청 교통이 방해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 다음, 소방, 소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장자리 모퉁이는 5m. 자, 소방, 소화 5m. 자, 나머지 10m. 이렇게 해서, 그죠?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그러면, 뭐, 대충, 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1번, 2번 이것은 심화학습입니다. 특히 1번은 심화학습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보시고, 그죠? 아니면 역시가 통과합니다. 자, 안전표지 구분은 이것은 중요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이것은 뭐 참고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죠?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어린이 통학버스도 한때는 많이 나왔지만 또 요새는 또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저도 이제 출제된 것도 벌칙이었는데, 그때. 자, 뭐 만약에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 운행했다. 그때는 30만 이하, 30만원. 그리고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이다. 그러면 자, 성합 13만이 됩니다. 자, 저도 운전자 주의 의무는 이제 자, 확실히 내렸는지, 어린이가 내렸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확실하게 어린이가 안전위치에 가는 걸 확인하고 출발해야 돼요. 사실 그것이 안 돼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죠. 내리다가 옷이 끼는데 출발해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특별보호 위반이죠. 자, 여기서는 통학버스 말고, 그죠? 다른 차가 해당되죠. 다른 차. 자, 그래서 승합 10만원, 승용 9만원인데 항상 승합이 좀 더 비쌉니다. 자, 그래서 승용을 외우든지 승합을 외우든지 한쪽만 외워두면 뭐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이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위반했을 때 3번에 해당합니다. 자, 통합버스 요건이죠. 여기서는 한번 체크한 사항이에요. 역시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두시고, 그죠? 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두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죠. 자, 긴급 자동차에 대한 특례죠. 자, 특례인데 이것도 뭐 공부는 다 하셔야 되는데, 일단 특례가 여기 1번 있죠. 1번에서 모든 긴급 자동차에 다 적용됩니다. 이것은 다 인정되는 것이고, 2번 있죠. 이것은 긴급 자동차 중에서 소방차, 구급차, 또 혈액 공급 차량이 있죠. 자, 그리고 일정한 경차용 차량이 있습니다. 자, 이게만 인정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는데, 자, 이것도 최근에는 출제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문은 가끔 보이는데, 자, 이것은 뭐 굳이 외워야 출제되는 그런 지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이 의무적 감면은 하나 기억합니다. 자, 긴급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지고, 그죠? 자, 형의 감면을 규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긴급 자동차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 구급, 혈액 공급과의 일정한 경찰입니다. 4개 있죠. 4개는 늘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을 감경하거나 자, 면제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면제합니까? 아니면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네, 여기 임의적 되어 있죠. 임의적. 그러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할 수 있다. 자, 물론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문장이 나오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경하나 면제한다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자, 항상 이것도 이제 아주 잘 나오는 함정이니까 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나머지 숫자에서 뭐 개인용 자, 이동장치죠. PM 자, 시속 25km 미만. 자, 중량 보시고 원동량 장치 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입니다. 이하. 자, 그래서 125cc까지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고 증격 출력 자 11W 11kW죠. 예, 11kW 이하의 전기 전기 이륜 자동차 말합니다. 그래서 125, 11 외워두시고, 과태료 납부는 60일 납부합니다. 6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 유예합니다. 자, 다음 벌칙 정리인데, 자, 이쪽에 벌칙 여러분 직접 봅니다. 보시고 자전거 있죠. 자전거에서는 벌금 구류 과료 부과할 때는 20만원 이하이고 자, 범칙금 부과할 때는 3만원 합니다. 3만원. 네,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10만원이고 예.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세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개인용 이동장치 있죠. 이것은 자전거보다 좀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10만원과 측정거부는 13만원 조금 더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 비치음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20만원. 자, 어린이 보육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네. 자, 다음 258번. 이것도 이제 암기사항인데, 교통안전시스템 원장 회복은 자 3일 이내 해야 됩니다. 3일 이내. 그리고 자, 정비불량차 운전의 일시정지 있죠. 자, 정비불량 자동차에 대해서는 10일 범위 내에서 운전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자, 점유자 등이 없는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이 있죠. 그래서 공고하고 6개월 경고하면 그죠? 매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매각하면 대금을 보관하고 이 대금은 5년, 자 5년이 지나면 국고 기소기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연결되는 것이에요. 자, 음주운전인데 아주 골치 아프죠. 예, 뭐 음주운전은 일단 중요성도 크고 또 시험이 안 나온다 해도 그죠? 우리가 준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쪽은. 자, 여기서 먼저 뭐 술 취하는 기준 있죠.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불때 1회당 1개입니다. 자, 1인당 1명당 1개가 아니고 1회예요. 그래서 1명이라도 그죠? 자,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계속 바꿔줍니다. 자, 측정 거부 간주 있죠. 자,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합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고 7번은 이것은 형법과 연관되죠. 그래서 운명하고 주치는 상경, 나머지 측정 거부와 주치, 또 위험운전 치사상과 음주는 실경에 해당합니다. 자, 문제는 이놈이죠. 그죠? 이걸 잘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일단 2회하고 측정 거부는 제쳐두세요. 제쳐두시고 밑에 것을 먼저 봅니다. 보시면 음주운전 가장 기본이 제일 밑입니다. 그때는 1년 500이에요. 1년 500. 자, 그런데 필중하고 농도가 0.2% 이상 되면 아주 이것은 중하게 제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에서 5년, 1000에서 2000이 돼요. 자, 그럼 그 가운데 있죠. 가운데 0.08에서 0.2까지 여기는 가운데니까 그죠? 아까 이제 위에서 올리고 밑에서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이상이 될 것이고 2년 미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500에서 1000까지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요령이 기본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항상 뭐든지. 그리고 최고점 외워두시고 그 다음 가운데는 안 외워도 이렇게 하면 눈여겨보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2회다. 2회. 자, 2회의 기준은 밑에 있죠. 여기 2회는 뭐냐면 일단 벌금 이상 형이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10년.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제 일단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10년이 안 되면 자, 횟수가 카운트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아주 셉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에서 5년. 즉 가장 낮은 것부터 가장 높은 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이 시기가 또 500에서 2000이죠. 가장 높은, 자, 가장 낮은 500에서 가장 높은 2000이에요. 그래서 2회 이상이 나면 측정 지표도 그죠? 0.03에서 0.2까지 다 됩니다. 다 되고, 기준은 이것은 가장 낮은 거에서 가장 높은 것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측정 거부죠. 측정 거부. 자, 측정 거부도 보니까 1에서 5년입니다. 또 500에서 2000이죠. 자, 물과 같다? 2회와 같다 겁니다. 2회 같다. 그래서 머릿속에 측정 거부와 2회는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도는 뭐냐? 과도는 바로 2회입니다. 2회. 자, 측정 거부를 2번 짜게 되면 그때 6년까지. 자, 벌금은 3000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 한번 외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운전면허에서 몇 가지 이제 암기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뭐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그죠? 예, 각자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갱신 있죠. 갱신 아직까지 뭐 나온 적은 없지만 이것도 일단 문제집에서는 이제 꾸준히 묻고 있습니다. 자, 갱신은 그게 최초 갱신과 일반 갱신이 있어요. 일반 갱신은 이제 갱신하고 나서 다시 갱신한 겁니다. 자, 그리고 최초 갱신은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합니다. 10년. 자, 일반 갱신도 역시 직전 갱신으로부터 10년이에요. 자, 연수는 똑같죠. 근데 만약에 다시 1번
나이가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다. 그때는 5년마다 해야 됩니다. 5년. 근데 75세 이상이다.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자, 최근 상호 보면 그죠? 자, 75세 이상인데 참여고 나오면 거의 움직이는 폭탄입니다. 이분은 사고 내면 공통점이 있죠. 예, 거의 뭐 대부분 예, 급발진을 꼭 주장하시고 해가지고 예, 경찰이 수사할 때 그죠? 괜히 좀 예, 애를 먹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3년이 돼요. 3년. 그래서 10년이고 6호에서 7호까지는 5년, 7호 이상 3년. 자, 이것은 밑에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 10년, 5년, 3년이죠. 예. 자, 물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겠죠. 이것도 똑같아요. 3년, 3년이니까 그죠? 연도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특성검사 대상자인데 원래 특성검사는 원칙적으로 1종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1종. 하지만 예외적으로 2종일지라도 나이가 70 이상 될 때는 특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나이가 아까 위에 계속 75 나오다가 갑자기 70이죠. 그죠? 자,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성검사 70. 자, 263번은 뭐 거의 상식입니다. 자, 이것은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직접 보시면서 다만 미만인지 이하인지 그죠? 자, 그만 주의하면 돼요. 자, 임시운전 증명서는 독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유효기한 20일. 자, 취소 정지 대상자는 40일이죠. 그리고 20일 연장 가능하다는 것. 네. 뭐 그 정도 외워두시면 되고 그죠? 네. 자, 그 다음 보죠. 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인데, 자, 이것은 크게 의무교육, 자,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권장교육, 이는 받으면 좋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권장교육의 대상은 65세 나이입니다. 나이고, 의무교육은 그죠? 뭔가 사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 체크사항이니까 꼼꼼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그리고 숫자는 여기 있는 1개월, 여기는 1년이니까 그죠? 자, 이것만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이 있어요. 고령자. 이게는 75세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65, 뭐 75도 있고 70도 있죠. 그래서 자, 혼동하지 않도록 그죠?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 오겠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네요. 할게. 4강으로 다 끝을 내려고 했는데 그죠? 남은 시간 보니까 예,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운전면 발급 제한 기한이 있는데, 자, 이것은 내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도 다시 발급받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자, 이 종래에는 시험이 자주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경향. 제가 다음 시험에 안 나올 거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공부할지 말지. 그래서 자, 여러분 아마 채용시험 때 워낙 많이 있을 겁니다. 간단히 본다면 즉시 발급이 있죠. 측성검사, 측성검사 불합격한 다음에 2종 면허 받을 때 이럴 때,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기간인데 물론 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죠. 안 되지만 정지기간만 끝이 나면 당연히 금방 받습니다. 즉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즉시예요. 그 6개월 나오면 항상 원동기 기가시고 오죠. 그 다음에 1년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무면허, 공동요명이, 자, 그리고 2, 5년 말고 나머지 전부 다 1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한 다음에 2년을 잘 보셔야 돼요. 2년. 그래야 이제 나머지를 외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 설명하기는 제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그래서 따로 이것을 뭐 설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자, 5년 있죠. 5년. 자, 5년은 이제 조금 바뀐 게 있어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음주, 과로, 질병, 약물 운전 했습니다. 자, 또는 공동묘명을 했어요. 자, 이것만 해도 나쁘죠. 그런데 사람을 사상합니다. 사고 내가지고. 자, 나쁜 놈이죠. 그런데 도주까지 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면 5년 돼요. 네. 자, 근데 이거 말고, 자, 여기 2번 잘 보세요. 음주운전 했어요. 음주운전. 네. 그리고 사람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없죠. 없어도 5년이 됩니다. 5년. 자, 최근은 그죠. 음주운전이 하도 이제 빈번해가지고,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면허 또는 혹주운전 면허. 자, 이거 가지고 운전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상했는데, 이거는 도주는 물론 미신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5년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그죠? 정리해 두세요.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나머지는 뭐 대충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인수문제면은 각자 보시고. 자, 운주민 행정 처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지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것들이 시험이 나오니까 그죠? 참 골치 아픕니다. 자, 1번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직접 보시고 처분 기준 감경이 있죠. 자,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도 이런 경우는 처분 기준을 감경해 주는데 특히 2번에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경우입니다. 3년 이상. 네. 자, 그리고 3번은 자, 처분 감경 제외 사유예요. 이때는 감경이 안 됩니다. 첫째, 0.1 초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음주운전에서 그죠? 0.03부터 해서 0.1까지만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고 0.1 초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인피사고, 측정부등, 단속 경찰관 폭행 이런 것이 있고 특히 4번, 5번 자, 이거 숫자니까 이겁니다. 과거 5년 이내에요. 5년 이내. 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자, 그러면 2위 이상 음주죠. 안 됩니다. 안 되고 3위 이상 인피사고가 있을 때입니다. 3위 이상 인피사고. 어떤 정도의 사고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어쨌든 인피사고가 3위 이상 되면 이때는 처분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관련 범죄 행정처분 기준인데 여기서 한번 자, 읽어보라고 정리한 거예요. 뭐 암기할 것은 아니고 그죠? 예. 읽어보시고 여기 3번에서 보시면 뭐 처분벌점 110점 있죠. 자, 그래서 원래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인데 자, 그것이 미수에 그쳤다. 그때는 벌점 110점을 주게 됩니다. 자, 인피사고 벌점 기준은 뭐 직접 공부하세요. 그죠? 하시고 다음 또 속도 위반 나옵니다. 예, 속도 위반. 참. 자, 이것도 만약에 준비한다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자, 가장 기본은 이제 20부터 해서 그죠? 20. 그 다음 40, 60, 80, 100이죠. 자, 지금 20씩 올라갑니다. 20씩. 그래서 이런 도표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22하부터 해서 40, 60, 80, 100, 끝에 100 초과. 이거 범칙금은 그죠? 보세요. 3, 6, 9, 10이죠. 자, 3일은 3, 3, 6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10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전부 다 12만원입니다. 똑같이 다. 벌점인데, 자, 가장 낮은 단계는 벌점이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20km 초과부터 벌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벌점도 15 곱하기 30 곱하기 60인데 60부터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곱하기 아니고 더하기 합니다. 더하기 80 더하기 80 아니고 더하기 20이니까 80 또 20이니까 100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 보시고 그죠? 이거보다는 혹시 나온다면 이것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최근 들어서 초과속 운전을 합니다. 자, 말하자면 시속 100km 초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고속도로에서 그죠? 뭐 기본 시속 100이나 110이죠. 그런데 거기서 200 이상, 210 이상 막 밟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80km 이상 초과했다. 그때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30만원. 자, 100km 초과죠. 그때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죠? 3번, 3회 이상 했다. 그것이 과거에 2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년 이하 또는 500 이하의, 자, 아주 센, 형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년 500. 1년 500이고. 자, 운전면허는 취소할 수 있게 돼요.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그래서, 자, 이것도 받으면 좋은데, 꼭 준비한다면, 이것을 꼭 받으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사자 순위 결정은 뭐 직접 봅니다. 중요성은 낮아요, 이것도. 네. 자, 그 다음 보죠. 자, 차량 흔적도 이것도 각자 공부해 둡니다. 이것도 암기사항이나 보다는 거죠. 자, 정리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꼼꼼히 읽어 주시길 바라고. 자, 교통사고 처리 기관이죠. 참고사항이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데, 그죠? 뭐 굳이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다음에 이제 정보기사 쪽에서 정보의 질적 요건이 있죠. 자, 요건은 자, 이름과 키워드를 잘 봐둡니다. 키워드 이렇게 잘 봐두면 문제 풀 때 도움 돼요. 이것도 암기사항이 아니고 정리사항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 노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쓰보 노트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암기사항 정리하면서 그죠? 자, 기존 암기사항보다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예.
사실 실무조합은 괜찮은 서브 노트도 잘 찾기 힘듭니다. 그 때문에 좀 더 넣어서 그죠. 가급적이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역시 이제 277번도 그래요. 자, 이것도 암기사항보다는 자, 체크사항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보시고, 자, 효용 평가 기준은 5개 있죠. 그래서 자, 형식, 소유, 접근, 시간, 통제, 자, 5개를 읽어둡니다. 네. 자, 다음 정보의 분류. 자, 이것은 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뭐 비법이 없죠, 그죠? 예. 자, 이것은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자, 너무 많이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성질 정도 봐두시고, 예. 사용 수준에서 국가, 부문. 자, 그리고 대상 또 목적에 의해서 적극, 소극 또는 보완이 있죠, 그죠? 자, 여기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더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순환 과정은 과거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신문집에서도 많이 이것이 빠졌고, 그죠? 자, 최근 출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아니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정보의 수집 방법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참고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국내에서는 인간 영상 신호가 있고 영상 신호가 각각 뭔지는 여기 읽어두시면 이해될 거예요. 자, 다음 첩보의 분류 방법 봅니다.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암기보다는 그죠. 정리 내가 이해할 사항인데, 자, 이것도 워낙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분류는 첫째 개념, 기능, 지역적 이 세 개 있습니다. 분류, 첩보를 나누는 어떤 기준입니다.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념적 분류예요. 그래서 이는 개념적 분류는 다시 1. 주제의 사실, 비밀, 역정보, 난제가 있어요. 자, 그 이름과 내용이 같은데 그죠? 역정보와 난제는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분석 방법이 자료 중심이 있고 개념 중심이 있습니다. 자, 자료 중심은 그죠?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분석보다는 수집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자, 이런 자료 중심 분석의 한계는 자, 자료의 양이 부족할 때 있죠, 그죠? 부족할 때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그리고 자꾸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한회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자, 요구하고 받고 또 요구하고 받고 이렇게 그죠? 네. 끝이 없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봐 양적 분석의 특징이에요. 양적 분석. 그에 비해서 이제 기능 중심 요것은 질적 분석입니다. 질. 자, 이건 상황논리 분석, 이론 적용 분석, 역사적 비교법 세 가지 있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렇게 분석한 것이고, 이론 적용은 이미 있는 이론 중에서 보편적 이론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역사적 비교법은 과거의 사례를 연구해서 그죠? 가장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에요. 자, 이런데 우선 실무집에서 몇 가지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나중에 실무종합 정리하실 때 그죠? 다시 한번 문제를 보세요. 보시면 조금은 그죠?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시간이 애매하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더 쉬죠. 뭐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이걸 가지고 빨리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고 오죠. 다시 5번째 강의에서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